오늘 제가 몽골 여행이랑 몽골 캠핑 투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철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온도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콘텐츠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몽골 관광청 정부의 초청을 받고 이제 몽골을 여행하고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간단하게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몽골 투어 호스트 그리고 캠핑하는 포토그래퍼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의 몽골 투어 호스트의 이력입니다. 몽골 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현지 랜드사와 협업을 해서 몽골 투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몽골 투어를 함께 진행하면서 몽골 여행을 추억하는 사진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어를 진행할 때 항상 사진과 영상을 함께 촬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몽골 투어를 진행하면서 담았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몽골 투어를 하면서 진행했던 영상을 함께 봤는데 혹시 몽골 영상 보시면서 자주 보였던 풍경들이 어떤 거에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답이 많이 빨리 나왔는데 방금 영상 속에 나왔던 보트가 달리고 사람들이 수영하던 곳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저게 호수골이라는 곳인데 호수가 제주도의 1.5배만큼 큰 정도로 호수만 돌아보는데도 6박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몽골 투어는 되게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 투어를 함께 하면서 캠핑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캠핑을 할 때 주변 풍경이랑 캠핑의 톤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벚꽃이 필 때는 벚꽃톤에 맞게 베이지 텐트를 세팅하고 이제 단풍이 필 때는 조금 더 갈색 톤의 캠핑 상태를 꾸미고 숲을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숲이랑 더 잘 어울리는 캠핑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외 원정 캠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할까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외 원정 캠핑을 많은 분들이 로망이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 일본 풍경이 되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모두들의 댓글은 이런 데서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게 꿈인데 라고 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해외로 캠핑을 떠나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색적인 자연 경관과 기후, 그리고 두 번째 자유로운 캠핑 규제, 세 번째 해외여행도 가니까 캠핑도 함께, 네 번째
숙박이나 경비를 아끼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로망, 낭만, 버킷리스트.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해외여행, 원정 캠핑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왜 굳이 몽골로 여행을 떠난지 한번 제가 몽골 투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인구를 가진 곳인데, 땅은 한국의 15배가 큽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에서 초록 색깔 부분은 저 넓은 땅에 2명에서 5명 정도가 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노랗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가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의 도시인 수도인데, 몽골의 수도에만 350만 명 중에서 2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수도가 엄청 가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땅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캠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 초록색 땅은 모두 캠핑을 진행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투어 하시는 분들이 캠핑을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저렇게 넓은 땅을 마음껏 캠핑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몽골로 캠핑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몽골은 캠퍼를 기다리는 나라,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캠핑을 즐기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안에서는 평야, 사막, 호수, 산악 등 다양한 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의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바뀔 정도로, 하루에 한 번 매번 다른 지형이 나오고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듯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캠핑을 즐기는 나라. 이 말은 사실 몽골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게르라는 실제 주거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이신 중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티피 텐트 형태의 오르츠라는 형태의 캠프입니다. 울란바토르를 제외한 모든 땅은 전부 다 이렇게 게르와 오르츠라는 형태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몽골 분들은 대부분 캠핑을 경험하셨거나 가족들이 캠핑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유목민들과 함께 캠핑을 하거나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행했던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왔을 때 되게 반겨주시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당장 몽골로 가서 유목민 텐트를 아무 데나 들어가더라도 유목민들이 밥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되게 방문에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진 보면 새끼 양을 안고 있는데, 저게 유목민인 분이 저 왔다고 반갑다고 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렇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말을 타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제가 6살 정도 보입니다. 몽골은 3살에서 4살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저런 3살, 4살 된 애들이 이쪽 한두 살 지나서 한 5살 때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양을 몰거나 양을 키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진 중에서 몽골에서 찍은 아기랑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친구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유목민들이랑 하루를 지내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사진처럼 양을 저렇게 모는 거를 눈앞에서 계속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해외 원정 캠핑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몽골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매일 달라지는 풍경과 끝없이 펼쳐진 자연, 그리고 하루 17시간 이상 떠있는 해입니다. 몽골 투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한테 투어하다가 엉도님 왜 해가 안 져요? 저희 언제쯤 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에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서 투어를 나가면 저녁 한 9시쯤 되면 그때 노을이십니다. 8시에서 9시에 노을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몽골은 여행할 때 가성비가 진짜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중에서 17시간 이상을 여행에만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몽골은 그래서 더 유리한 편이고 자유로운 캠핑 규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노지 캠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규제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쁜 풍경이 있어도 그쪽에서 캠핑을 하기 되게 어려운데, 몽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앞에 땅에다가 텐트를 박으면
그날 그 자리에서 캠핑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몽골 분들도 몽골에 있는 땅에다가 말뚝만 박아놓으면 자기 땅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실제 나라에서도 그 땅을 그 사람의 땅으로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캠핑을 하는데 엄청 자유로운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나 숲, 호수, 강 모든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캠핑을 하는데 규제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니까 내가 집에 텐트도 있겠다, 숙박비도 비싼데 거기서 캠핑이나 하자 해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몽골에서는 거의 저희가 숙박을 하더라도 호텔보다는 게르나 오르츠라는 텐트 형태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캠핑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매일 경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정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망, 낭만,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에어베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람만 넣어서 누울 수 있는 침대를 놓고 친구들이 별이나 은하수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사진으로 봐도 되게 은하수가 선명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선명할 정도로 은하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별이 예쁜 캠핑장들이 많은데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주변 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을 못 보거나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몽골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별이 선명한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저희가 푸르구렁이라는 차에서 캠핑을 하는데 그 위에 저런 식으로 텐트를 올려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위에서 캠핑 텐트를 펼쳐놓고 하루 동안 숙박을 하면서 저렇게 은하수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숲이나 이런 데 들려서 점심 먹을 때 저런 식으로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어가지고 쉬거나 휴식하면 사진을 찍고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몽골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달이 없는 날입니다. 우리 은하수가 잘 보이기 때문에 달이 없는 날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몽골 투어를 할 때 달이 없는 날을 기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은하수가 되게 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몽골로 여행 또는 캠핑을 가신다고 하시면 꼭 달이 없는 달에 가셔가지고 꼭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몽골 캠핑 트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호수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1% 호수로 손꼽히고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호수의 크기만 해도 제주도의 1.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하시면 여기가 호수인지 모를 정도로 바다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고 실제 울란바토르에서 700km 이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5박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할 때만 호수골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호수골에 들어가는 데만 해도 최소 1박 2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1박 2일, 나오는데 1박 2일에서 보통 최소 5일 이상의 일정으로만 가시는 곳이 홉스골입니다. 특히 홉스골은 몽골인들뿐만 아니라 서양 쪽에서도 되게 많이 여행을 오는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몽골은 전체적으로 약간 건조한 기후 중에 하나인데 홉스골은 호수가 되게 크게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호수 덕분에 초원이랑 이렇게 되게 잘 발달되어 있고 말, 염소 등 다양한 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어를 하면서 홉스골에서 이제 모터보트나 투명 카약 등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홉스골에서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2박 3일 내내 쉬지 않고 거의 체험을 하거나 투어를 할 정도로 너무 큰 도시이기 때문에 큰 호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먹으로 저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말을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홉스골에서 몽골 캠핑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호수에서 모터보트를 타거나 두 번째 사진처럼 텐트 문을 열면 저런 식으로 눈앞에 야크나 말이나 염소가 찾아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캠핑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여자 쪽 있는 사이트에서 소리를 질러서 가보니까 문 앞에 이제 저보다 더 큰 야크가 서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못 나오고 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불멍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불멍을 하려면 사실 화로 때나 아니면 뭔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만 허용돼야지 불멍을 할 수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자유롭게 불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때 불멍을 할 때 장작을 80kg 넘게 넣어서 거의 캠프파이어 형식으로 불멍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흡수골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제주도랑 비슷한 형태로 왼쪽은 비가 내리는데 오른쪽은 하늘이 맑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후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이한 곳입니다. 호수골 안에 또 다른 섬이 있고, 아니면 호수골 안에 또 다른 호수, 그러니까 호수 안에 또 호수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카약을 타거나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몽골로 캠핑 트립을 가신다고 하시면 본인이 일주일 이상 일정을 뺄 수 있다, 여유롭게 그런다면 저는 무조건 호스골 쪽으로 투어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라한가이라는 지역의 미니 고비라는 곳인데,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가까운 사막 지역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한 4시간 정도 가게 되면 이렇게 사막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사막이 나온 직전까지 고속도로처럼 큰 도로가 있고 상가들이 있다가 갑자기 1분, 2분 만에 저렇게 사막 지역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사막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랑 다르게 빛이 전혀 없는 형태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밤에 별이나 은하수를 관측하는데 최적화된 곳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첫 번째 날에 미니 고비를 들려서 별과 은하수를 최대한 많이 즐기려고 합니다. 특히 몽골에는 고비라는 곳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라한가에 있는 미니 고비가 있고, 두 번째가 저 밑에 있는 남고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고비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사막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막으로만 일주일 이상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남고비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샤워랑 인터넷이 거의 불가능하고, 남고비에서는 저희가 투어 여행을 하면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지고 바가지에 모아서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다른 분들한테 여행을 간다고 하시면 미니고비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미니고비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저렇게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막 올라가서 노을을 보거나 저기서 썰매를 타고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 겨울에 얼음 썰매 타는 것처럼 사막 위에서 썰매를 끌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시면 밑에까지 쭉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사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런 식으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해가 지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있을 때 은하수가 올라왔을 때 시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했던 캠프의 모습입니다. 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이렇게 사이트만 만들어져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캠프 같은 경우는 전기랑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이 좀 높아서 뭔가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게르에 들어가서 보통 하루를 보내시고, 조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캠핑을 하고 싶다, 캠핑 장비를 가져왔다 라고 하시면 바깥쪽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저희가 캠핑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울란바토르에서 관광객을 모두 태우고 이제 미니고비로 들어오시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에서 50대, 60대까지 나이 상관없이 미니고비를 방문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중부 지역입니다. 미니고비에서 흡수골로 넘어가는 중간 지역이 보통 저희가 중부라고 하거든요.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호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되게 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 속에 소랑 양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런 풍경을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가도 계속 나올 정도로 끝없이 펼쳐진 자연을 볼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오른쪽 사진처럼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점심을 먹거나 같이 사진을 찍고
여행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부 지역의 매력은 다양한 여행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록달록한 집들이 초원 중간에 엄청 많이 1000가구, 2000가구, 3000가구까지 모여서 살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숲을 가는 길에 이제 허르도 화산이라고 걸어서 한 10분, 20분 정도 올라가시면 만날 수 있는 화산입니다. 몽골에는 저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폭포랑 조금 다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폭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길들이 실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고 저 폭포는 지하 40m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지하로 떨어진 형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강 쪽으로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서 이제 계곡을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강과 폭포 그리고 폭포에서 이어지는 강이 총 1100km입니다. 실제 폭포를 가시면 지하 40m까지 떨어지는데 한국이랑 다르게 되게 앞까지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고 투어 하셨던 분들은 이 폭포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길이 있어서 이렇게 폭포를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런 식으로 몽골은 되게 자연과 많이 열려 있고 여행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몽골 캠핑 트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량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푸르공이라는 차량을 이용하고요. 푸르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러시아 군용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몽골 투어로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사진처럼 트렁크나 루프에 각종 장비와 짐을 싣고 여행을 할 수 있는 4륜의 차량이고 저희가 푸르공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4륜이라는 점과 튜닝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투어 중에 이제 어떤 코스를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스에 따라서 하루 종일 비포장인 곳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의 비포장이 아니라 오프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산을 올라가거나 돌밭을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되게 험난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런 차량이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푸르공이라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28인치 캐리어를 최소 6개 이상 적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8인승, 9인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캠핑이라는 형태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명에서 5명만 차량에 탑승을 하고 나머지는 장비를 싣고 개인 장비나 짐을 차에 가져가는 형태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푸르공이 투어에서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게 더 필요한 이유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프라이빗한 캠핑 사이트입니다. 차량마다 조금 세팅이 다르긴 한데 저희가 보통 차량에 저런 식으로 렉을 짜거나 아니면 합판으로 상판을 만들어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천장에 짐을 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생샷 포토존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몽골 여행하면 검색만 해보시면 대부분 저 푸르공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거나 형태로 많이 사진 찍기 때문에 저희가 투어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포토존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에 캠핑 트립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캠핑 기어인데 해외로 캠핑할 때는 첫 번째는 저는 텐트는 되게 경량화된 백패킹 텐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보통 한 차에 한 4명에서 5명이 탑승을 하고 짐을 넣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시간도 많고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차에 5명이 같이 있다 보면 솔직히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만이라도 잠깐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인용에서 2인용 백패킹 텐트를 추천드리고 약간 사진 예쁘게 찍고 싶은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해먹입니다. 특히 해먹 같은 경우는 요즘 한 요 정도? 컵만한 이제 사이즈로 접히기 때문에 그런 해먹들이 생각보다 무게도 많이 버티고 해서 나무나 이렇게 저런 식으로 편하게 걸어서 많이 여행을 하시고 세 번째 에어베드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투어할 때 구해올 수 있는 만큼 제가 준비해서 가는 편인데 저런 에어베드 같은 용도가 생각보다 몽골 투어 중에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와서 캠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짐을 싣고 가야 되고 뭐 들고 가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이고 경량화된 형태로 많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전시장 둘러다 보면서도 MSR이라든지 좀 이타카나 이런 데 그런 데 가시면 지금 코트 텐트나 아니면 좀 백패킹용 경량화된 모델들 에어로 된 지금 제품들이 되게 많이 출시했더라고요. 다시 몽골로 캠핑을 들어갈 때 에어로 된 제품으로 한번 다 들고 갈 생각이 있을 정도로 에어 관련된 제품이 되게 현재는 가장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백패킹하면 장비를 저런 식으로 모든 짐을 보통 백팩에 다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쓰는 백패킹 텐트도 70m짜리인데 70m에 꽉 채워더라도 항상 짐이 손에 한두 개 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트립 같은 경우는 후르공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캐리어를 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인 옷 같은 거를 캐리어에 넣어서 차에 넣어놓고 개인 장비만 캠핑에 백팩에 넣어놓고 이동하는 겁니다. 저희가 투어를 할 때 공항으로 다 픽업을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텐트나 장비를 다 들고 가더라도 공항에 입국해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짐을 들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몽골 현지 가이드나 기사님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건 다 차에서 싣고 이동을 하고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무게의 짐이나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몽골 투어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몽골 투어 관련해서 추천 코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홉스골 코스 같은 경우는 7일이나 5박 6일, 4박 5일 코스로도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다녔을 때 가장 완벽한 코스는 이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헬싱타사르부터 어렁, 청해르, 차강시, 내로 홉스골, 몰강, 울란이라는 8박 9일짜리 코스인데 헬싱타사르 하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막 형태의 미니고비이고 어렁 폭포가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 폭포, 그리고 청해르 온천은 이제 유황 온천인데 실제 발원지에서 바로 나오는 형태의 온천이고, 청해르 온천의 좀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보통 온천이라고 하시면 물을 끓여다가 이제 펌프에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정화해서 들어오는 편인데 청해르 온천 같은 경우는 수온지에서 나오는 물을 온천탕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물의 온도는 파이프가 꺾이는 숫자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바뀝니다. 파이프가 꺾이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저희가 박람회 들어왔던 입구 정도의 거리에 수온지가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계란을 보통 들고 가시거든요. 온천에 수온지에 대놓고 한 10분만 있으면 계란이 완전히 익을 정도의 유황이 나오고, 청해로 온천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제 투어하시면서 쓸 수 있는 탕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 가장 추천드리고, 차강 같은 경우도 소금 호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 물을 마셔보면 소금 물이기 때문에 엄청 짜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시니데르라는 마을에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홉스골 2박 2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볼강에서 아까 보셨던 그 화산 투어를 하고 이제 울란으로 보통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코스가 4박 5일을 추천드리는데 4박 5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홉스골을 4박 5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4박 5일이라고 하시면 보통 어기호수로 추천드립니다. 어기호수 같은 경우는 홉스골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정도로 큰 호수이고, 홉스골에서 즐길 수 있는 말 타고 호수를 트레킹한다든지 모터보트나 그리고 카약 등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청해르와 그리고 마지막에 테를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는데, 테를지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몽골 안에서도 가장 현대화되어 있고 가장 VIP 투어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에서는 보통 난방을 화목난로나 라디에이터로 안에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데, 테를지 같은 경우는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고 바닥이 난방이 되는 곳이라서 저는 이제 보통
4박 5일 가신다고 하시면 테일즈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박 7일로 가면 남고비를 추천드립니다. 남고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가자 칭슈랑 바양자, 홍보리네스, 율링암, 테일즈, 울란바토르 이렇게 일정을 짜게 되는데 앞쪽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고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고비 투어를 가면 저런 식으로 일정을 짜서 추천을 드리고 6박 7일로 만약에 캠핑 트립을 남고비로 간다라고 하시면 저는 보통 바양장이나 홍보리네스 그 두 곳에서만 캠핑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일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텐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남고비 같은 경우는 실제 투어하다 보면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한두 명이 코피를 흘릴 정도로 점막이 다 마르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저는 투어를 하신다고 캠핑을 하신다고 하시면 바양장이나 호보리네스 이런 식으로 1박이나 2박 짧게 캠핑하고 뭐 아니면 한 번 쉬고 테일즈 가서 캠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캠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시간이 없어서 다녀와야 된다면 저는 에센타사르랑 어기오스, 테일즈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가장 메인인 부분이랑 호수도 보고 사막도 보고 초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지만 몽골을 많이 볼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골 트립 같은 경우는 제가 장비를 이야기할 때 개인 장비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비싼 장비를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몽골 안에서는 캠핑을 하게 되면 땅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랑 모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집 가서 장비를 꺼냈을 때 장비 안에서 계속 모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양털이라든지 이런 계속 몽골의 잔여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성비 장비들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